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초 디지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광훈 교수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간단하게 왜 그렇게 우울해요. 웃지마.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드디어 일러스트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소개. 일러스트는 그건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 메뉴바라든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처음 켰을 때 나오는 화면들, 그 다음에 설정하는 방법, 메뉴바, 도구 모음, 툴바 모음, 윈도우, 그 다음에 그거를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되면 명함까지 해볼 텐데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다 못하는 건 과제죠.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러스트는 다 설치하셨나요? 설치 안 한 사람, 아직도 설치를 안 했다. 지난주에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설치한 사람, 유튜브에서 설치 방법은 다양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체험판을 설치를 하고 크랙으로 체험판을 정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잡혀가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설치 안 한 사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송희 학생 오셨군요. 이송희 학생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출석. 일러스트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화면을 보고 계세요? 뭐로 보고 계세요? 노트북? 휴대폰? TV? 그러면은 노트북으로 해놓으면 일러스트를 이렇게 따라 할 수가 있나요? 듀얼 모니터? 안 되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같이 지어놓고 있어요. 아니야, 해도 가르칠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화면은 녹화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무려 구독자 수가 몇 명이야? 구독자 수가 125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마 이번 주 빠르면 뭐 오늘 늦으면 한 금요일 정도에는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보시고 복습하실 수 있게 좀 편집 좀 하고 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시면은 제일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 이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로 만들기, 열기, 그 다음에 최근에 작업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작업한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새 파일, 엽서, 웹페이지, 아이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떴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A4, 우리가 흔히 쓰는 A4 용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A4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 메뉴바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유, 카톡이 왜 와?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뭐 종류가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네. 네?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2개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2줄로 볼 수 있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드리는 것까지 진행할 예정이에요. 지금 요거 보여요? 이거 무슨 화면 공유 중입니다. 요거 보이나요, 여러분? 아, 이거 보여요? 이거 안 보이게 가려져 있어요? 안 보이게 숨기기 됐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죠? 네네. 자,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툴바라고 합니다. 툴바. 그래서 화면 구성이 상단에는 메뉴바가 있고 여기에는 그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툴을 하는 것 때마다 좀 바뀌긴 해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좀 변합니다. 참고로 일러스트에서는 이렇게 만든 거 하나를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오브젝트.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단어에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3D 할 때도 좋습니다. 오브젝트를 다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보면은 파일이 있겠죠. 파일.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새로 만들기, 템플릿 열기, 최근 닫기 뭐 쭉 있는데 뭐 거의 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겁니다. 포토샵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아는 거고. 자,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최근에 내가 만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모바일, 웹, 인쇄, 영화 및 비디오, 아트 및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 모바일이라는 건 뭘까요? 물론 XD라는 어도비에서 나온 다른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UI, UX, 앱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 디자인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동작하는 것까지 가능한 그런 거고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메뉴를 만들고 페이지가 넘어가고 애니메이션 시키고 이러는 거는 나중에 X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참 삼성은 없어. 삼성 있나? 있네. 아, 삼성 없네. 삼성 S8.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최신 폰 해상도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X 열어보게 되면은 이게 아이폰 X의 화면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모바일 쪽 디자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폰 편리하게 이런 해상도를 맞춰서 만들어줘요. 물론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는 대로 여기 보시게 되면 픽셀 원하는 높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폰마다 해상도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저기 그걸 뭐라 그러지? 폰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사이즈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프로그래밍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가장 큰 폰을 기준으로 만들게 되면 작은 폰을 기준으로 만들게 되면 큰 폰에도 좀 쉽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웹 대응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웹에서만 그러니까 인터넷용으로 만들면 알아서 아이폰이나 이런 거에 최적화돼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해야 되는 시대는 뭐 꼭 제품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서비스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모든 디자인을 총괄해서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잡소리들이 많이 들리죠. 어때요? 마이크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입으로 가리고 마이크를 입으로 가리고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잡소리 많이 들리나요? 여보세요? 제 얘기 듣고 계신가요? 아무도 안 듣고 계신가요? 그래요? 제가 지금 손을 놔볼게요. 어때요? 지금 손을 놨어요. 손을 안 가렸어. 안 가리게 더 나아요? 이게 나아요? 아까는 너무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는 잡소리가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은 우리 보통 1920, 1080이 여러분들 모니터, 대부분 쓰는 모니터에서는 1920, 1080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FH라고 하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HG, 1280, 1024. 그래서 웹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해상도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인쇄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A4.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웹 모바일은 고급 옵션을 한번 켜볼게요. 고급 옵션을 켜게 되면 레스터 효과라는데 스크린 72 PPI라고 되어 있습니다. PPI 72. 자, 근데 인쇄로 가볼게요. 인쇄는 고급 옵션에 레스터 효과가 고하고 3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중 스크린이 있는데 이 고라는 거 300ppi는 인쇄를 위한 겁니다. 인쇄.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거를 실제로 책이나 잡지나 뭐 출력을 해야 될 경우에는 300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화면에서만 본다, 즉 스크린에서만 본다 이럴 때는 72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300으로 하게 되면 고해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00은. 그리고 여기 중이라고 되어 있는 150이라고 되어 있는 건 A2 이상 사이즈, 포스터 같이 큰 거, 뭐 현수막 막 이런 거 큰 거 있죠. 그런 거를 300으로 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00은 가까이에서 보는 거, 책이나 뭐 이런 설명서나 이런 것처럼 가까이에서 보는 게 300이고요. 중으로 되어 있는 건 좀 커서 멀리서 봐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중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화도 보시면 영화도 요게 72로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요. 아트는 아마 300 유의 아트. 요즘은 이제 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아트들이니까. 근데 인쇄를 해야 된다. 여기 인쇄는 300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색상 모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CMY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은 색상 모드가 RGB라고 되어 있어요. RGB랑 CMYK랑 여러분 혹시 아셔요? 모르죠. RGB는 모니터, 즉 스크린에서 보이는 거.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를 얘기하고요. 인쇄는 우리가 실제 인쇄를 할 때 쓰이는 색깔. 그래서 C가 뭐더라? 마젠타,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요 네 가지 컬러가 있어야지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터를 한번, 집에 프린터가 없죠. 그 옛날에 잉크젯 프린터를 열게 되면은 요렇게 4개의 프린터 잉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시안이라는 거는 파란색이고요. 마젠타는 그 레드, 옐로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색상을 혼합해 가지고 다양한 컬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CMY라는 걸로 작업을 할 때는 실제 화면에서 볼 때는 약간 탁해 보여요. 탁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이제 그것도 우리가 그 명함 제작할 때 CMYK로 제작을 할 텐데, 저는 그냥 RGB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인쇄는 나중에 팬톤 컬러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맞추지 CMYK로 맞추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 나중에 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쇄를 위해서 A4를 하나 제작. 여기 보시면 이제 A4 사이즈가 있죠. 210, 297 이런 거는 외워야 돼요. A3 사이즈는 420, 297 420, 297 이런 식으로 가로로 해가지고 가로로 바꿔주고 제작을 해주시게 되면 가로 사이즈의 A4 CMYK의 300 PPI의 A4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열기, 뭐 최근 파일 열기, 이건 다 똑같고요. 최근 파일 열어볼까요? 텀블러 스티커인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스티커인데 식품위생법에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뭐 쭉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뭐 저장하기. 근데 보통 디자이너들은 절대 저장하기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덮어쓰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버전을 여러 가지로 만들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좀 날려먹고 그러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맞게 내보내기 형식, 웹용으로 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내보내기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많이 씁니다. 우리는 요걸 눌러보게 되면은 자, 오토캐드, BMP, CSS, 플래시, JPG, 매cin토시, 포토샵. 그러니까 다른 포맷으로 내보낼 때는 보통 우리가 JPG를 많이 쓰겠죠. JPG나 PNG 이런 것들을 많이 쓸 겁니다. 그죠? JPG나 PNG를 많이 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3D를 배워서 키샷이나 이런 거 할 때 데칼이라는 거를 이제 인쇄하는 걸 붙이게 되는데 그럴 때는 PNG라는 화면을 쓰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게 되면 이게 AI라고 되어 있는 게 일러스트 파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한번 열어봐야겠다. 잠깐만. 어딨지? 2017년이었나? 2017년이었구나. 여기 버전이 있죠. ING01, ING02. 아니, 저장하기가 아니라 연다고 내가. 하나를 열어볼게요. 왜 글꼴이 없어? 이제 글꼴이 없구나. 자, 이게 블랙핑크 응원봉의 패키지입니다. 이런 패키지나 이런 거 작업할 때도 항상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해주게 돼요. 왜? 얘기했죠. 인쇄를 해야 되니까, 인쇄를.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포토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런 데가 어때요? 깨지지 않죠. 자, 그래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면 AI, 일러스트레이터 혹은 PDF, 그 다음에 EPS라는 건데 이런 애들은 잘 안 쓰고요. PDF나 AI로 많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 다른 애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보내기 형식에 가셔서 PNG나 아니면 JPG 이런 걸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컴퓨터를 한번 바꿨더니 이게 이제 이렇게 표시되는 게 폰트가 깨졌다, 폰트가 없다란 얘기예요. 지금 요거에 맞는 폰트가 없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표시가 안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러스트를 그대로 가져가면 나중에 인쇄를 할 때 내가 원했던 폰트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 윤곽선 만들기라는 걸 해서 더 이상 폰트가 살아있지 않게 이렇게 일러스트로만 돼 있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최종 마지막에 하는 거고, 요거를 미리 깨면은, 폰트를 미리 깨면 나중에 수정이 안 되죠. 이것도 수정 뭐 할 거 있나? 이렇게 한번 모드는 없죠. 이걸 다 이제 다 몇 번씩 읽으면서 오탈자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 컨펌이 되면 여기서 나중에 윤곽선 만들기라는 걸 해서 일러스트로 PDF로 인쇄소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JPG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JPG로 저장하게 되더라도, JPG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CMYK로 할 거냐, 그다음 해상도, 아까 300ppi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이 옵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니라 좀 작게 할 거야. 나는 인쇄니까 CMYK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JPG로 이렇게 되고요. 이걸 열어보게 되면 근데 얘는 일러스트가 더 이상 아니고,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깨지게 되죠. 얘는 JPG니까. 자, 그래서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 그 다음에 내보내기, 두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뭐 쭉 보면 문서 설정, 문서 모드, 파일 정보, 인쇄 같은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인쇄를 여러분들 직접 인쇄소에 가서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인쇄하는 거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파일, 이 메뉴 상단바에서 필요한 거는 뭐 새로 만들기, 열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내보내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메뉴 파일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유튜브에 올려준다고 하니까 다 안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면 소리 질러. 네, 감사합니다. 너무 열광적으로 소리를 질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되셨다고 보고 편집이라는 메뉴바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편집에 가시면 별로 쓸 게 없어요. 뭐 되게 많긴 한데 그냥 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다 가능한 거라서 잘 필요 없고, 여기 맨 밑에 오시게 되면은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설정.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반으로 가볼게요. 환경 설정. 그러면 이 환경 설정이 내가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설정들에 대해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택 및 고정점 표시 그냥 다 냅두시면 돼요. 문자, 단위. 자, 단위는 보통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포인트로 돼 있거나 아마 포인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는 항상 밀리미터로 바꿔줍니다. 문자만 포인트로 주세요. 문자만 포인트로 주시고, 아닌가? 픽셀인가?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밀리미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그냥 화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화면에서도 있지만 뭐 패키지라든가 설명서 아니면 제품에 들어가는 아트웍까지 실제로 구현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살지 않는 한 인치가 아니라 우리는 밀리미터를 써준다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라이노라는 3D 프로그램을 배우실 때도 알겠지만 기본적인 단위는 무조건 밀리미터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신예리 학생 키가 몇이에요? 실례지만 150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 있는 모든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은 자기의 키를 얘기할 때 1500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는 키가 몇이니? 나는 1600이야. 넌 발이 몇이니? 나 200, 발은 밀리미터로 얘기하는구나. 230이야. 이렇게 얘기하라죠. 앞으로 여러분들 키는 밀리미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찬비 학생 키가 몇이에요? 이찬비 학생 없네요. 어디 갔어? 이찬비 학생. 와, 1580 엄청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밀리미터로, 항상, 항상 언제나 밀리미터로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품 디자이너의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내선과 격자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아까 사이안이라고, 사이안, 이게 아까 CMYK의 C예요. 시안이라고 하는 블루 칼라를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안내선 격자,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특수문자 안내선, 이것도 마젠타 컬러로 돼 있죠.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분할 영역, 하이폰 연결, 플러그인과 스크래치 디스크. 자,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다 거의 노트북이죠. 맥북인 사람 거의 다 맥북이던데 요즘은 그램 많이 쓰고, 그죠? 그나마 맥북은 조금 사양이 높아서 괜찮은데 아마 좀 저사양 노트북을 한 분들은 요 기능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아요. 맥북에서는 그러니까 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픽 관련해서는 최적화된 컴퓨터라서 나중에 3D 할 때 조금 힘든 건 있겠지만 3D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런 2D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맥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이 있어요. 제품 디자인과인데 산업 디자인과인데 맥이야. 그러면 나중에 라이노 배울 때 무지하게 힘듭니다. 다 틀리거든. 윈도우용이랑. 그래서 3D 하는 데스크탑을 집에 들여놓기도 하죠. 자, 이게 왜 필요하냐? 혹시 그램 쓰는 사람, 그램. 맥북 아닌 노트북 쓰시는 분 없나요? 맥북이 아닌 노트북은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 이상은 그래픽 카드가 온보드라고 그래서 메인보드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래도 컴퓨터에 부하가 많이 걸려요. CPU라든가 메모리에. 아수스 게이밍 좋습니다. 아주 잘 샀어요. 아유 굿. 배그 팡팡 돌아가죠. 롤 잘 돌아가죠. 아우 좋습니다. 아수스가 다 좋은데 AS가 조금 안 좋은데 괜찮아요. 아유 아수스 게이밍 노트북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그램이나 고등학교 때 쓰던 조금 안 좋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기본은 시동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시동이라는 거는 시동 모니터를 얘기를 해요. 그 마동석 나오는 시동 말고 시동, 그러니까 윈도우를 켜는 하드디스크를 시동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얘는 보통 C로 돼 있고요. 보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하나씩 더 있을 거예요. 보통 노트북은 SSD를 시동 모니터로 쓰고, 요즘 다 데스크탑도 SSD를 시동 모니터로 쓰고 윈도우용, 그 다음에 이제 옛날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보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를 요 뒤로 해주시면은 스크래치 디스크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벡터는 총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뭘 쓰겠어요? 메모리를 막 쓰고 그 다음에 그 CPU도 쓰고 그러면서 생기는 스크래치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하는 게 얘도 그냥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학 계산하면 이제 막 종이에다가 수학 공식 적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수적인 것들이 막 하드디스크에 쌓여요.
그걸 스크래치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시동 디스크로 시작을 하게 돼 있지만 보조를 D로 해두시면 여기서 모자랄 때 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양이 조금 나아지긴 해요. 그래서 영끌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를 어마무지하게 막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노트북은 그래서 일러스트가 자꾸 튕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많이 해야 돼서.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을 할 일은 크게 없어요. 아마 이제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때 과제전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일러스트로 막 판넬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뭐 할 거 너무 많아지면 이런 기능들이 그때 생각이 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지금 제가 보면 이렇게 다크로 돼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크로 돼 있을 거예요. 더 어둡게 하고 싶으면 요거. 그죠? 더 어두워졌죠? 좀 밝게 하고 싶다. 아, 나 하얗게 하고 싶다. 이런 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눈 건강을 위해서 저는 요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밝게 하면 눈이 너무 아파. 벌써 눈 아프잖아요. 저도 요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노안이 자꾸 와가지고 아유 저기 웹툰을 못 보겠어. 만화 보는데 자막이 아니 글씨가 안 보여. 아 큰일 났습니다. 돋보기 쓰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 그래서 휴대폰 케이스에 이렇게 확대경을 달아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아이디어도 내보고 있습니다. 봐봐, 제품 디자이너는 항상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요즘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할 것 같아서 휴대폰을 노트북 위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거나 노트북이랑 이렇게 집게식으로 하는 것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러링 되는 모니터, 그러니까 타블렛 같은데 타블렛처럼 CPU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미러링만 되는 모니터. 그래서 노트북을 듀얼 모니터로 만들 수 있는, 물론 지금도 그런 거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싸게 해가지고 만들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어때요? 아이디어? 좋으면 소리 질러. 아무도 소리를 안 지르고 다들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컬러 이렇게 조절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UI 같은 거 있죠. UI 크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크게 하고 싶다, 작게 하고 싶다,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 이거 화면 잘 보이면 제가 그냥 소로 해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캔버스 색상이라는 게 있는데, 캔버스라는 건 여기를 얘기해요. 요거. 요 외곽 부분. 거기 컬러는 그냥 두시면 좋습니다. 바꿀 필요 없어요. 이것도 흰색 되면 너무 안 좋아. 그죠? 이렇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능. 아마 GPU라고 돼 있어요. GPU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그래픽 카드에 들어있는 그래픽 카드의 뇌라고 보시면 돼요. GPU 저는 엔비디아 지포츠 GTX 1660 Ti. 우와,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행 취소 횟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언두를 얘기합니다. 언두는 200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 보면 뭐라고 떠요?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00개 기억하나, 뭐 200개 기억하나 하는데 100개를 두세요. 근데 200개까지 언두를 할 일이 없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장할 때 버전별로 저장을 해두라. 한 번 작업할 때 뭐 이거를 일러스트를 24시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버전별로 작업을 해두시면 나중에 언두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언두 컨트롤 Z 숫자를 하는 겁니다. 파일 처리 및 뭐 클립보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 복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노트북에서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러스트 작업을 하다 보면 흔히 뻥난다고 그러죠. 튕겨. 그래서 프로그램이 강제로 셧다운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 백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마다 자동 백업을 시켜줍니다. 저 보통 한 1분 해놓기도 하고 2분 해놓기도 하고 30초로 해놓기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메모리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보통 1분 정도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복잡한 문서에 대해 데이터 복구 끄기. 복잡한 문서에 대해서 냅두시면 되고요. 최근 표시할 화면, 제가 처음 켰을 때 최근 작업한 파일 수가 나왔었죠. 그래서 20개를 한다. 이렇게 검정색 모양. 이건 뭐 검정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스크래치 디스크 성능,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만 여기서 설정하실 수 아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환경 설정 맨 밑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내 설정 있는데, 이건 내가 한 설정을 내보내기를 하면은, 지금 내가 일러스트에서 작업 환경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다른 컴퓨터에 가면 바뀌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노트북으로 하던 다시 세팅을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 컴퓨터에. 왜? 학교 컴퓨터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는 거니까. 그럴 때 이 설정을 저장을 해두고 있으면 학교 컴퓨터 가가지고 얘를 아까 가져오기로 딱 하면은 그 설정대로 싹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키보드 단축키는 이거는 뭐가 있나, 이거 바꾸진 마세요. 바꾸진 마시고 그 단축키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차피 아이콘으로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 필요한 기능 몇 가지에 대해서는 단축키를 알려드릴 텐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도 몰라. 내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제가 일러스트를 지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써가지고 몇 년 된 거야? 25년 정도 쓰고 있는데, 와, 25년, 아니다, 25년, 23년, 22년, 한 20년 썼습니다. 20년 정도 썼는데, 이런 거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색상 편집, 뭐, 몰라요. 이런 거 뭐 맞춤법 검사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어요. 없어, 안 써, 안 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자, 없네요. 그럼 오브젝트라는 걸로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하나 얘기를 잠깐 한 게 있는데, 이렇게 만든 거,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얘를 오브젝트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건 뭘까? 오브젝트에 대한 편집이 요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 해볼까요? 변형 기울이기를 해볼게요. 그럼 얘가 사각형이 기울이기를 45, 여기 미리 보기 눌러볼게요. 미리 보기. 그러면 말 그대로 얘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그죠? 경사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아까 사각형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경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편집을 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브젝트라고 얘를 부른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이유가, 그냥 메뉴에서 오브젝트 그러면 이게 뭔지 몰라. 문자라는 거니까 뭐 선택은 선택에 대한 거구나, 효과구나, 보기구나 알겠지만 얘는 오브젝트라고 돼 있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한글인데, 윈도우는 윈도우라고 돼 있고, 이거는 거의 그냥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에서는 이렇게 만든 얘네들을 오브젝트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편집을 하는 것들이 이 오브젝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시끄럽죠? 앞에 있는 분이 지금 전화 통화 중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변형, 그래서 요거는 뭐 회전, 반사, 크기 조절, 기울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 예제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뭔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정돈이라는 거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 그렇게 지금. 그래서 S++하고 음. 하고 노트 9을 했는데. 자, 오브젝트를 제가 이거 지금 S8하고 S9 숫자하고 모르시는 거잖아요. 언제 보내? 이렇게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일요일날 보냈다는 것만 알고. 자, 그러면 얘네들을 겹쳐 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여기 아까 오브젝트의 정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린 게 뭐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제일 처음에 그린 거? 이게 저번 주에 이게 얘를 처음에 그렸죠. 제일 처음에 사각형, 그 다음에 원을 그렸고, 그 다음에 별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겹쳐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일정하고 그린 순서대로 얘네가 위로 올라가죠. 그죠? 우리 딜레이 있나? 잠깐만. 혹시 딜레이 있나? 제가 A, B, C 써볼게요. A, B, C. 어때요? 지금 딜레이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제가 그렇게 그렸어요. 제가 그렇게 그린 거예요. 나 진짜. 자, 요 순서라는 게 있어요. 포토샵을 보면은 이제 레이어라는 게 있어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에 이런 쌓이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오브젝트가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정돈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이 오브젝트의 순서를 바꿔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얘를 사각형 맨 밑에 있죠. 얘를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이렇게 사각형 맨 위로 오게 되고, 그 다음 별,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애가 원이 됩니다. 크게 그려놓고 조그맣게 그려놓고 내가 설명하고 있었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제일 위로 올라오고 싶어. 그러면 정돈에서 맨 앞으로. 얘를 다시 맨 뒤로 보낼 거야. 정돈 맨 뒤로. 자, 요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씩만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얘가 얘 위로 하나씩만. 그러면 얘를 정돈 앞으로 가져오기.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올리자고 오브젝트 들어가서 정돈 들어가서 요거 누르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냥 얘를 맨 앞으로 올리고 싶으면 선택을 하신 후에 우클릭 하시면 여기 정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클릭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왔다가 갔다가 안 해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돈. 아까 위에서 봤던 변형도 우클릭하면 일단 그쪽 계획은 한국에서 변형 여기 있죠. 그죠? 정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클릭하고 작업을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를 한 칸만 별보다는 앞으로 올라오고 싶어. 그럴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그러면 한 칸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대괄호 왼쪽을 누르면 한 칸 이렇게 컨트롤을 누르고 대괄호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한 칸 된다라는 거,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대괄호가 저거였던 것 같은데, 브러쉬 크게 커지게 하는 거 맞나? 기억이 안 난다. 해봐야 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정돈 맨 뒤로 가져오기.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요것도 시프트 컨트롤 대괄호 요걸 가지고 순서를 정할 수가 있는데, 컨트롤 시프트까지 대괄호 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손이 저기까지 마우스를 놔야 된단 말이야. 그죠? 마우스를 놓고 대괄호로 가야 되니까 힘들어. 그래서 잘 안 씁니다. 그냥 우클릭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브젝트 그룹이 있어요. 그룹. 자, 얘네들이 지금 다 따로 놀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그룹을 해줄 때가 필요해요. 그룹을. 그룹을 얘네를 전체 세 개를 잡아주는 거. 얘는 전체를 선택하신 후에 오브젝트 그룹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하나만 잡아도 얘네들이 이제 다 따라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룹도 언그룹이 있어요. 이것도 우클릭하시면 여기 그룹 풀기가 나오죠. 그러면 다시 그룹이 풀리게 됩니다. 컨트롤 G, 컨트롤 G, 컨트롤 G, 그룹 있죠? G, 그룹의 G, 앞자. 컨트롤 G를 하게 되면 그냥 바로 그룹이 돼요. 이거는 아마 컨트롤 G는 라이노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 그룹 만드는 때, 그룹형 할 때 쓰이는 거고요. 그룹 풀기는 그냥 이렇게 우클릭해서 해주면 된다라는 거. 컨트롤 시프트 G가 그룹 풀기인가? 컨트롤 시프트 G가 그룹 풀기네요. 나 지금 알았어. 거짓말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G가 그룹을 풀어주는 기능입니다.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게 왜냐면 라이노에서 그룹 푸는 게 좀 틀려서 그래요. 라이노에서는 언그룹이라서 컨트롤 시프트 U인가 그래.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루다 보면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컨트롤 시프트 G였습니다. 그래서 그룹하는 거 그냥 클릭해도 돼요. 여기 써 있잖아, 그룹하기. 그룹 풀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저도 하나 배워갑니다. 자, 그 다음은 그룹까지 했고요. 그룹 풀기 여기 있죠. 시프트 컨트롤 G 여기 써있네. 그다음 잠금이라는 게 있어요. 잠금. 무슨 얘기냐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얘는 그대로 그냥 요 자리가 맞아. 그래서 더 이상 얘는 옮기지 않을 거야. 그럴 때는 얘가 이렇게 잡히면 또 이렇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참 그거 먼저 하나 알려드려야겠다. 얘 선택, 얘 선택, 얘 선택하면 하나씩만 선택이 되잖아요. 얘 선택, 쉬프트, 얘 선택, 둘이 얘 선택 하면은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하나씩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쉬프트 누르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얘가 고정을 시킬 거예요. 보통 이제 잠금, 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선택물 하면 얘는 안 잡혀. 안 잡혀. 얘가 죽어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 얘는 이제 이 자리 고정이야 할 때는 해주시고 다시 풀어줄 때는 모든 잠금 풀기 Alt 컨트롤 2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그는 거는 그냥 컨트롤 숫자 2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안 잡히죠? 그 다음에 Alt 컨트롤 숫자 2 하면 풀리게 됩니다. 요거 생각 안 나면 그냥 여기 친절하게 여기 가시면 다 돼 있어요. 여기 다 써 있죠, 그죠? 요걸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잠깐 안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숫자 3 눌러주시게 되면은 하이드 기능이 켜지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Alt 컨트롤 숫자 3을 누르게 되면 다시 나오게 되겠죠. 자,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뭐 잠가주는 컨트롤 2라든가 컨트롤 3 하이드 기능은 작업을 하다 보면 오브젝트들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룹도 그런 경우에 쓰는 거고 뭐 이렇게 3개 있을 때 쓸 필요는 없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룹 이거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그룹으로 안 돼 있구나. 얘는 지금 그룹으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G로 해서 그룹을 풀었어요. 풀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로 묶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편리하다 이럴 때 그룹을 써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숨기기는 컨트롤 3이라는 거 여기 써 있죠. 그 다음 이제 확장이라는 게 있는데 확장은
뭔지 몰라요. 저 확장 안 써봤어. 확장이 뭐지? X. X가 뭐야? 내가 안 써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쓸 일이 없어. 뭔지 몰라서. 나중에 아는 사람 좀 가르쳐 주시고요. 레스터와 그라디언트 막 만들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라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라디언트 막 만들기는 이 그라데이션 요걸 눌러서 컬러를 요거는 A를 눌러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컬러를 바꿔주는 이런 망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일러스트를 그라데이션 시킬 때 써주는 기능들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사 SK는 두 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이거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 몰라. 그라디언트 막 만들기는 이런 거. 근데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린 겁니다. 투명도 병합 이런 거 몰라. 안 써봤어요. 한 번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분할 영역 재단 보기 만들기. 요거는 나중에 문자 같은 거 쓸 때 쓰는 건데 이것도 안 씁니다. 다 안 쓰고요. 자, 패스 드디어 나왔어. 일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패스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패스는 여기 툴바 설명할 때 설명을 할 거예요. 패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라인 있나요? 그다음에 여기 점 요런 애들이 패스입니다. 이런 패스는 요 펜툴에 관련된 거고 이 패스의 개념을 잘 알아야지 일러스트레이터를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패스의 개념은 우리 요 툴바에서 특히 요 펜 다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양 그러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양 확장 모양 확장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구나. 내가 뭘 설명을 안 했지? 요 확장은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블렌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 확장과 이 모양으로 확장이라는 개념은 제가 몰라서 설명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까먹었었어 아까. 여기에 블렌드라는 기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모양 변형 이런 거 할 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나도 이거 헷갈렸어. 확장과 여기 있는 모양으로 확장.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것도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이라는 거는 아유씨 제가 지금 패턴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 패턴을 새 패턴 격자 폭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이 폭을 좀 줄여야겠다. 40 그럼 다 겹치게 되겠네. 제가 원하는 패턴을 만들 때 쓰는 건데 3333 60 그럼 이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패턴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 윈도우에 나중에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 근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패턴 우리가 이제 예습할 실습할 때 쓰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할 때 할 거예요. 지금은 이걸 가지고 얘네 세 개를 가지고 선택을 해볼게요. 얘네를 이렇게 선택해서 오브젝트 패턴 누르게 되면 자 이거를 원하는 패턴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거를 뭐 간격을 맞추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벽지 같은 거 이거는 그래서 텍스타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텍스타일 디자이너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패턴이나 이런 거 개발하는 옷에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패턴 뭐 이런 식의 패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노가다로 다 만들 필요 없이 이걸 가지고 패턴화 시키면은 그거를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 간격 이런 걸 조절해 가지고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패턴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 예제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블렌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블렌드라는 기능. 여기서는 얘가 블렌드인가? 아, 요게 블렌드구나. 이 블렌드라는 기능은 어도비 CC부터 생긴 기능이에요. 얼마 안 돼서 생긴 지 한 5년? 아니다, 5년이 뭐야. 한 10년 됐나 보다. 근데 나한테는 별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많이 안 썼거든요. 사실 제품 디자인에서 이 블렌드라는 기능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또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능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 패턴. 예를 들면은, 어떤 패턴이냐면, 요런 거 많이 봤죠. 아이, 어, 요런 거, 요즘 그래픽에서 많이 나오는 요런 거 막, 여기 막 선으로 이렇게 막 라인으로만 돼가지고 있는 요런 아티클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즘 와서 제품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렌더라는 기능이 잘 쓰면은 이거 하나만 해도 정말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유튜브에서 알아보면 더 좋아요. 저는 기본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이거를 뭐 일러스트에 설명을 뭐 드리는 거는 유튜브 1시간만 봐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제품 디자이너, 우리 산업 디자이너가 일러스트를 쓸 때 필요한 팁이라든가 요령, 요런 것들에 대해서 특화돼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보다 못하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난 안 해. 계속 박지수 학생이 쓴 거짓말입니다가 채팅창에서 나를 계속 쳐다보게 만들고 있어. 채팅창에서 거짓말입니다가 계속 보여. 마치 그 유튜브 이렇게 그 편집자가 자막으로 흑화해가지고 자막 따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 내가 뭐 설명만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막 그 김수미 짤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는 뭐 입만 열면 그냥 뭐 구라가 튀어나온가 뭐 그 있잖아. 그거 같아가지고 저 거짓말입니다. 좀 올려주세요. 지금 채팅창에서 안 보이게. 감사합니다. 자, 오브젝트에서 우리 블렌드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냥 쉽게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블렌드. 왜냐면 내가 할 줄 안다라는 거를 저 거짓말입니다에 대해서 내가 아닙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블렌드라는 기능은 이런 거예요. 얘가 근데 우리 미국에 그거 샀죠. 내가 그거 샀다고. 이렇게 좋지 않아. 자, 요런 두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요런 두 개의 라인이 있는데 이 블렌드를 해서 얘까지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지금 하나만 나왔잖아요. 블렌드 옵션 어디 갔어? 블렌드 옵션. 자, 요거는 지금 지정된 단계, 지정된 거리라고 돼 있죠. 지정된 단계로 가볼게요. 지금 하나로만 돼 있으니까 하나인 거야. 요거를 10개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10개로 이 사이의 간격을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얘를 편집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맞춰서 찍어요. 이렇게 알아서 변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무궁무진해. 응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그래서 이 블렌드라는 기능은 나중에 제가 따로 아예 별도로 시간을 내서 1시간짜리 블렌드만 잘 알아도 일러스트 잘 쓴다는 얘기 들을 거예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품 산업 디자인의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나중에 쓸 일 별로 없어. 제품 디자인 할 땐. 나 쓸 줄 알아요. 거짓말입니다. 그냥 그만 써요. 자, 그리고 오브젝트의 블렌드. 둘러싸기 왜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요가 구죠. 부채꼴 미리 보기. 그러면 이, 이 구를 부채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요거를 보고 오브젝트 왜곡 변형으로 만들기. 그러면 부채꼴 미리 보기. 그럼 얘가 부채꼴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가로, 세로, 구부리기 정도, 이빨 구부리기, 조금 구부리기. 여기만 커지게. 아니, 나 반대. 여기만 커지게. 아이씨, 뽀록 났잖아. 여기만 커지게. 여기만 커지게. 여기만 커지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변형이고요. 부채꼴뿐만 아니라 아래 부채꼴, 위 부채꼴, 돌출, 뭐 이렇게 깃발, 파동, 물고기, 어안,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비틀기도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은 그냥 이런 기능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구부리기, 이빠이 구부리기, 이빠이, 이빠이.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약간 우연의 효과를 바랄 때 쓰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쓸 때는 제대로 된 시안을 놓고 그거에 맞춰서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연의 효과를 쓸 때는 약간 패턴 같은 거 만들 때 좀 써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런 거에 대한 옵션에 관련된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원근감이 있는데, 원근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언제 생겼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이브 페인트, 이것도 제가 모르겠어요. 이미지 추정 모르겠습니다. 텍스트는 몰라.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안 쓰는 겁니다. 이거 새로운 게 자꾸 이렇게 생기니까 모르겠네. 제가 요거 공부해서 필요하면 알려드리고요. 안 필요하면 안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아이씨. 또 거짓말, 그러지 마요, 여러분. 거짓말. 입만 열면 그냥, 그거 있잖아. 입 벌고, 입만 열면 구라. 입만 벌리면 구라. 아벌구도 있죠. 뭐라고는 제가 방송에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아벌구, 입 벌구. 아이씨. 그러지 마. 거짓말입니다. 하지 마. 자, 그 다음 오브젝트. 자, 여기 중요한 클리핑 마스크라는 게 나왔습니다. 요 클리핑 마스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자, 이런 사진을 하나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잘 됐다. 일러스트로 이렇게 JPG 같은 사진을 가져오면, 물론 여기 확대하면 깨지겠죠? 깨지는 거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X자로 돼 있는 게 있어요. X자로. 그죠? 파랗게 X자로 돼 있죠? 요거 요 상태로 그냥 놔두고 저장을 하면 내 컴퓨터에서 열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일러스트를 저장해서 다른 컴퓨터에 열면은 이게 이 사진이 안 보이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뭐 편집을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진을 막 넣고 렌더링한 거 막 이런 거 나중에 넣고 여기다 글 쓰고 판넬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X자로 만들어서 인쇄하러 AI 파일을 가지고 인쇄소에 갔다. 그러면 이거는 없는 걸로 나옵니다. 무슨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얘는 이렇게 X자로 돼 있으면 여기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포함이라고 돼 있는 걸 눌러주셔야 이게 온전히 저장해도 이 사진이 그대로 AI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인쇄하러 가가지고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걸 인쇄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는 말씀드렸고요. 자, 클리핑 마스크가 뭐냐? 얘 영역만큼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올려놓고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아니, 두 개를 선택을 둘 다 해야지. 얘를 위에,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둘 다 선택해 준 상태에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하면은 요 모양대로 요 사진이 딱 잘리게 되죠. 자, 우클릭 하셔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고 취소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요거 굉장히 쓸 일이 많아요. 패턴을 자, 얘랑 요거를 확장을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일단 보세요. 이건 그룹이 아니라 얘네가 하나의 오브젝트인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얘를 놓고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여기 있어. 여기 있다. 하면은 지금 요 밑에 있는 그림만큼은 잘린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잘린 게 아니라 마스킹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보이게 마스킹 됐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우클릭해서 클릭 마스크 만들고 취소하면은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룹 풀어주면 됩니다. 저 거짓말입니다. 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자, 클리핑 마스크는 우리가 얘를 사진을 편집을 하려면 포토샵을 막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요 귀여운 고양이 모양 얼굴만 이렇게 이쁘게 동그랗게 따고 싶어. 요것만 필요해. 고양이 요것만 필요한데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같이 선택하고 오브젝트에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자, 이거 그거 같다. 이걸로 바꿀까? 유튜브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 있잖아. 요거 생각났어. 이걸로 바꿀까? 이거 괜찮네. 자, 요런 거 할 때 써준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거를 요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PNG로 저장하게 되면은 동그랗게 돼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클리핑 마스크라는 건, 자, 요렇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안녕, 고양아. 자, 그 다음, 나머지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공부 좀 하고 올게요. 근데 나는 잘 안 쓰는 거라서, 요거는 뭔지 알 것 같은데. 자, 클리핑 컴파운드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저 잘 몰라요. 잘 안 써요. 클리핑 마스크를 많이 쓰지, 컴파운드 패스를 쓰지는 않습니다. 뭔지 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돼지라는 거는, 돼지도 몰라요. 나 돼지는, 나중에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문서 설정, 여기 돼지 편집이 있거든요. 여기서 편집으로 주로 해가지고 저는 저기서 설정하는 것보다 여기 문서 설정에서 돼지 편집할 때, 그러니까 돼지라는 게 꿀꿀이가 아니라 그걸 얘기해요. 종이, 돼지, 종이, 아이씨, 꿀꿀. 그 다음에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이겠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데 나 여기서 그래프 만드는 게 어차피 막 이거 엑셀 같은 거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왜 안 나와? 여러분 PPT에서 그래프 해봤죠? PPT 그래프. 어? 아이 몰라. 여기 하여간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이렇게 함수 엑셀에다가 써가지고 그래프 만드는 건데, 이걸 여기서 무식하게 왜 만들어? PPT로 만들면 제일 편한데. 그리고 이렇게 요거 써서 만들지 않고요. 이런 거 써서 만들지 않고 여기 이제 함수 여기 여기 막 편집하고 그래야 돼. 귀찮아. 저는 안 씁니다. 저는 PPT 거 써요. 그래프 안 해봤어요? PPT에서 그래프 안 해봤어? 응? PPT에서 그래프 쓰는 거 여기 있잖아요. 삽입, 차트. 이거 많잖아요. 좋잖아, 이거죠. 이거.
함수 다 나와 있고, 이거 마이크로 이거 편집해서 다 올립니다.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뭘 여기서 써, 그죠? 괜히 용량만 커지고 안 좋습니다. 에휴, 모르는 거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야. 쓰지 말라고. 자, 그 다음 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자로 넘어갈게요. 문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시각 디자인과에서는 이 폰트, 텍스트만 가지고 따로 전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배달의 민족이니 배달의 민족체,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배달의 민족체. 자, 배달의 민족체 한번 써볼게요. 폰트라는 거는 여기 문자에 가시면 제일 위에 어도브 폰트 추가가 있고 글꼴에 가시면,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폰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워드라든가 PPT라든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써보셨겠지만 거의 여러분들 기본체만 썼을 거예요. 궁서체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 티몬체 좋아요. 티몬 이거 공짜예요, 공짜. 티몬 알죠, 여러분? 티켓몬스터 옛날 티몬. 요 티몬체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저 자주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팁, 복사할 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포토샵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안 하고요. 알트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두 개로 모양이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쉬프트 누르고 내려주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이거는 알트 누르고 복사하면 된다라는 거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건 포토샵도 똑같으니까. 글꼴, 티몬, 또 뭐 있어? 내가 좋아하는 여기 나눔이라고 되어 있는 건 네이버에서 나오는 거고요. TVN 즐거운 이야기, 이건 뭐야, 씨. 왜 전혀고 놓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폰트. 문자, 글꼴.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 글꼴, 공서체. 여러분들 오! 빨간색. 문자, 글꼴. 저는 이제 상업적으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 보시면 요 블랙핑크에 있는 이런 폰트들도 여기 다 사서 쓰는 폰트들이에요. 아니면 공짜 폰트. 이런 거는 이제 저희 YG에서 사서 쓰는 폰트들이고, 그래서 이런 상업적으로 쓸 때는 여러분들이 폰트를 사서 쓰는데, 학생 때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냥 쓰니까 써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가시게 되면은 회사에서 구입한 폰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런 티몬 같은 이렇게 계속 문자 글꼴 다른 거. 나눔은 네이버에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있죠. 배달의 민족제. 뭐 이런 거 있잖아. 배달의 민족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이제 이런 문구들 배달의 민족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왠지 이렇게 배달의 민족 컬러도 좀 써줄까? 배달의 민족 컬러 대충 이런 색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거 이런 색 아닌가? 이거 맞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배달의 민족 스티커 완성. 이런 식입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입니다. 거짓말. 이거 되게 짠하다. 자, 그 다음에 문자 글꼴에 보시면 최근 글꼴, 내가 썼던 글꼴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썼던, 지금
제가 최근에 썼던 문자, 우리 PPT에서도 뭐 최근 쓴 폰트가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요거 편리한 기능입니다. 크기, 요거 PT 포인트라고 돼 있죠. 포인트. 그래서 보통 우리가 12포인트, 요 포인트는 우리가 워드에서 쓰는 그 포인트를 얘기를 해요. 폰트, 12폰트, 14폰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글리프 뭐냐? 특수문자네요. 나 이거 몰랐어. 아이씨. 특수문자 여기 있었구나. 글리프라고 그러는구나, 이거를. 아, 글리프 뭐야? 미리 보여주는 건가 보다, 폰트를. 아닌가? 아, 이 폰트에 있는 글꼴을 보여주는 거네요. 아, 보통 이제 한글 폰트 같은 경우에는 한글만 돼 있는데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다 만들어놨네. 중국어는 없네. 이런 거 있죠. 각. 그래서 시집과 애들 요 폰트 전공한 애들은 요거 다 쓰고 앉아있어. 다 만들고 앉아있어요. 이걸 글리프라고 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산디과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문자 변환, 뭐 합성 글꼴 쭉 있는데 여기서 안 쓰고 글꼴에 대한 거는 우리 여기 문자 있죠. 요 윈도우에서 나중에 다 씁니다. 여기 옵션 다 있어요. 여기 설명할 때 문자는 따로 설명할게요. 볼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 어머나. 잠깐만. 시간 8분 남았네. 선택이 아까 그겁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오게 하고, 맨 뒤로 가게 하고, 요거. 다음 오브젝트 여기 있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 요거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래픽이나 3D 프로그램 다 비슷비슷해요.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하기. 선택 취소. 반전은 뭐야? 모르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브젝트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브러쉬 선, 클리핑 마스크, 흩어진 점, 모든 문자 개체 눌러볼까? 문자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패키지 자꾸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런 그림 오브젝트로 된 애들은 빼고 어딨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서 오브젝트별 하면 모든 문자 개체 하면은 여기 보세요. 문자들만 다 선택이 되는 거야. 텍스트. 자, 얘는 선택이 왜 안 되니? 얘는 그래픽이에요. 그냥 JPG 사진입니다. 아니구나. 얘는 그냥 저거 따진 거야. 폰트 상태가 아니라 오브젝트 상태인 거죠. 얘네들도 폰트 상태가 아니라 오브젝트. 얘는 폰트, 얘는 오브젝트. 자, 그렇게 선택이 가능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잘 안 써.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룹을 해놓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선택이라는 건 이 정도. 자, 효과는 효과가 별로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서 변형, 아까 얘기했던 변형, 스타일화, 왜곡과 변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예제하면서 진행할게요.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게 좋고 여기 보시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일러스트 효과와 포토샵 효과. 자, 이 포토샵 효과는 우리가 포토샵에서 이런 효과 준 적 있을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해서 흐림 효과, 가우시안이라고 이렇게 뿌옇게 하는 거, 뒷사람들 이렇게 뿌옇게 보이게 하거나 이런 거, 이런 포토샵 효과가 있고 일러스트에서 쓰는 효과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예제 진행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기 처음 보면 여기 윤곽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윤곽선.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윤곽선으로만 보이겠죠. 얘네들은 폰트니까 그냥 까맣게 차 있는 겁니다. 요거 왜 안 하고 넘어갔지? 자, 문자에서 중요한 거 하나 할게요.
얘네들도 지금은 폰트 상태지만 이렇게 오브젝트로 바꿔줄 때가 있어요. 그럼 문자에서 윤곽선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아까 왜 넘어갔지? 아, 여기서 한다고 넘어갔구나. 왜냐면 이거 우클릭해도 되거든요. 윤곽선 만들기. 우클릭해도 되니까 넘어갔는데, 오브젝트에 윤곽선 만들기를 해줘야, 문자에 오브젝트 윤곽선 만들기를 해줘야, 이렇게 폰트가, 이걸 폰트를 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폰트를 부셨다라고도 얘기하고, 폰트 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브젝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글씨를 편집을 못 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한다라는 거. 이 상태에서 폰트. 이렇게 윤곽선으로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이, 요건 좀 복잡하잖아요. 요것도 컨트롤 Y, 윤곽선만 보이게 하는 거. 자, 요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나중에 복잡해진 작업을 할 때. 컨트롤 Y예요. 이거는. 컨트롤 Y 써주시면 되고요. 뭐였지? 컨트롤 Y 보기, 여기 윤곽선. 자, 그 다음에 중보기, 인쇄, 미리 보기, 픽셀 미리 보기 다 필요 없고요. 프레젠테이션 모드,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되는 겁니다. 잘 보이나요, 여러분? 다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래요. 거짓말이래요. ESC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작업하면 돌아가게 됩니다. 뭐 보정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모니터와 실제 컬러랑 잘 맞지 않을 때 이럴 때 써주는 건데 우리는 그냥 기본 디폴트로 쓰시면 좋습니다. 확대는 뭐 우리 보통 확대는 Z 누르면 여기 줌이라고 돼 있어 이렇게 확대 축소 해주셔도 되고요. 가운데 버튼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Z를 누르고 확대, Alt 누르면 축소 이렇게 돼 있어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해주죠. 이건 포토샵이랑 똑같아서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포토샵을 안 배우셨죠. 다 써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윈도우 대지 맞추기 누르게 되면 요 윈도우 사이즈에 딱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축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보기에서 윈도우에 대지 맞추기 딱 하면은 다시 그렇게 돌아오게 되죠. 이런 거 뭐 실제 크기는 이게 이제 A4 사이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모니터에 대충 A4를 대보면 비슷하게 맞는 건데 이건 나중에 설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분할 영역 숨기기 타일링 인쇄 표시 이건 이제 나중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인디자인을 배우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테두리 성장 수치 특수문자 안내선. 자, 여기 제가 체크가 돼 있고 특수문자 안내선이라는 게 이렇게 체크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도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특수문자 안내선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거 뭐예요? 핑크색?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 걔네가 뭐냐면 지금 요거는 요 핑크색 생겼죠. 이 별 오른쪽 끝이랑 지금 이 원의 끝이 일치한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옛날에 이거 스마트 뭐라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보이죠. 요 마젠타로 보이는 핑크색으로 보이는 요게 지금 이런 것들이랑 약간 보조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보조선. 실제로 보조선이 우리가 그리지 않고도 얘네가 딱 요 끝에 딱 맞춰서 그릴 수 있게. 얘를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옮기면 자 이렇게 지금 봤나 방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면 아이 너무 많아. 하여간 이런 보조선들을 해서 우리가 일렬로 자 요거 맞춰 볼게요. 보이죠? 교차 영역. 보이죠? 이렇게 일자로 맞추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쉽게 할수록 보조선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항상 켜두시는 게 좋아요. 원근과 격자 뭔지 모르겠는데 격자에 물리기로 돼 있네요. 안내선
요 안내선은 뭐냐면 컨트롤 R 룰러라고 얘기하는데 요것도 포토샵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끝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파란색 안내선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선택도 돼. 선택이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고 선택이 안 됐을 때는 이런 하늘색 모양인데 얘는 그냥 딜리트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에 맞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맞구나 이렇게 위치에 딱 맞게 이렇게 해주는 것들 얘기하고요. 얘는 잠글 수가 있어요. 우클릭 누르고 안내선 잠그기. 그럼 이제 안내선이 안 잡힙니다. 안내선 풀기 하면 이렇게 잡히죠. 그리고 얘 안 보이게 할 때는 안내선 숨기기 하면은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 그게 바로 뭐였지? 안내선 격자 표시. 격자라는 거는 요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렇게 이런 그 오브젝트들 선택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격자 표시 아니네. 하, 잘못 알고 있었네. 아유,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이 격자 모눈을 얘기하는 건데, 이 명칭이 틀려졌어요. 격자 숨기겠습니다. 창피해. 이 격자라는 게 이렇게 이건 옛날에는 모눈이라고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격자에 물리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동을 하면 이렇게 격자에 딱 가서 요 모자이크에 이렇게 딱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인쇄나 이런 거에서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잘 안 써요. 잘 안 써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윈도우. 윈도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윈도우는 요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즉, 윈도우라는 게 창이잖아요. 창. 얘네들이 창이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창입니다. 요거는 따로 여기 설명할 요 윈도우는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가. 그 다음에 도움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0분 지났네. 죄송해요. 자, 오늘은 상단만 하다가 끝났네. 너무 짧네요. 원래 3시간 수업자를 1시간 반에 하려니까 이거 한 2시간 하고 우리 명함 만들면서 여기 거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1시간 반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짧습니다. 자, 일단 오늘까지 한 거는 요 상단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뭐 겸사겸사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뒤에 B반 거랑 같이 편집을 해가지고 이상한 이런 거 다 빼고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아마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쉽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또 링크나 이런 것들을 스노우보드에 또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스노우보드에 링크를 걸고 스노우보드에 화상 말고 동영상 수업으로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 주말쯤에 복습을 한번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는 사람 소리 질러. 다 가셨나요? 끝났나? 튕겼나? 자,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대면 수업이 되기를 정말 기대를 할게요. 이거 1시간 반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럼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소리 질러. 자, 빨리 퇴근하세요. 차 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